50대에 접어들면 비로소 깨닫는다. 한 해 한 해가 다르다는 것을, 그리고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젊음의 체력은 더 이상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으며 평생 가족과 회사를 위해 달려온 길의 끝에서 문득 공허함이 찾아온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 두려워해야 할 것은 늘어나는 흰머리나 뱃살이 아니다.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삶을 조용히 갉아먹는 나쁜 습관을 50대에도 그대로 안고 가는 것이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60대와 70대를 후회와 무기력으로 채울 그 습관들을 나이 들면 다 그렇지라며 방치하고 있지는 않은가. 몸은 쇠하는데 책임의 무게는 여전하고 인간관계는 더욱 복잡하게 얽히는 이 모든 문제의 시작점이 우리가 무심코 반복하는 일상의 행동에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고대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단언했다.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한 지금이야말로 바로 그 성찰이 가장 절실한 때다. 오늘 우리는 그 성찰의 시간을 가질 것이다. 소크라테스의 지혜부터 최신 심리학에 이르기까지 남은 인생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이끌 세 가지 핵심을 논하고자 한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오늘 이야기가 이것은 내 이야기다라는 강한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그 마음을 증명하라. 앞으로 당신의 삶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 지혜로운 통찰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가 곁에서 든든한 길잡이가 될 것이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본다면 왜 나이 드는 것보다 나쁜 습관이 더 치명적인지, 그리고 어떻게 그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인생 2막을 열 수 있는지 그 명확한 해답을 얻게 될 것이다. 첫 번째 습관, 나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착한 사람이라는 가면. 50대 이후 우리가 버려야 할 첫 번째 습관, 그것은 바로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는 망상이다. 직장에서는 책임감 있는 상사, 집에서는 든든한 가장, 친구들 사이에서는 싫은 소리 못하는 좋은 사람. 우리는 평생 수많은 역할 속에서 타인의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해 나를 희생하며 살아왔다. 하지만 그 믿음직한 사람이라는 가면 뒤에서 진짜 나는 소리 없이 지쳐가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정신과 의사들은 이를 평생 짊어져 온 책임감의 무게가 빚어낸 필연이라 진단한다. 타인에게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억누르는 것이 체화된 것이다. 문제는 50대에 이르러 이런 삶의 방식이 한계에 부딪힌다는 점이다. 체력과 정신력은 유한한데 책임져야 할 일은 끝이 없다. 거절하지 못해 떠하는 일에 번아웃되고 내 의견 한 번 말하지 못해 속으로 골마가며 결국 누구에게도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한 채 나 자신마저 상실하게 된다. 정신분석학자 에리 프롬은 현대인은 타인이 기대하는 바에 따라 연기하며 살아간다고 통찰했다. 진정한 자아가 억압될 때 우리는 무기력과 공허에 빠진다. 50대는 더 이상 남의 기대를 위해 나를 소모하는 시기가 아니다. 이제는 나를 짓누르던 그 무거운 책임감의 가면을 내려놓고 내 삶의 주도권을 되찾아와야만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오랜 습관에서 벗어날 것인가? 심리학은 경계 설정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경계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사이의 선을 분명히 긋고 나의 정신적, 감정적 공간을 지키는 행위다. 처음에는 거절이 어렵고 이기적이라는 죄책감이 들 수도 있다. 허나 이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가장 근원적인 자기 존중의 표현이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 부담스러운 부탁 앞에서 즉시 알겠다고 답하는 대신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말하는 연습부터 하라. 주말에 쉬고 싶다면 모든 모임에 참석하기보다 이번 주는 나를 위한 시간을 갖겠다고 선언하는 용기를 내라. 철학자 니체는 말했다. 스스로를 소유하는 특권을 위한 대가는 아무리 비싸도 과하지 않다. 당신의 시간과 감정을 지킬 권리는 오직 당신 자신에게 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아니오라는 작은 연습 하나가 잃어버렸던 당신의 진짜 얼굴을 되찾아주는 가장 위대한 선물이 될 것이다. 두 번째 습관, 현재를 갉아먹는 과거라는 감옥. 두 번째로 버려야 할 습관은 과거에 얽매여 사는 것이다. 그때 그 사업만 잘 됐어도 왕년의 나를 그리워하며 현재를 낭비하지 않는가. 50대를 넘어서면 지나온 세월을 반추하며 과거의 영광에 취하거나 실패의 상처를 곱씹기 쉽다. 하지만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린 결코 돌아오지 않는 시간일 뿐이다. 과거에 대한 집착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반추사고와 같다. 소가 먹이를 되새김질하듯 부정적인 감정을 끊임없이 반복하며 현재의 소중한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자기 파괴적 행위다.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자 데니얼 길버트의 연구는
인간이 현재의 지식으로 과거의 결정을 평가하며 불필요한 후회를 양산한다고 밝힌다. 즉, 온갖 풍파를 겪어 현명해진 지금의 머리로 미숙했던 과거의 나를 꾸짖으며 스스로를 괴롭히는 셈이다. 이러한 심리적 습관은 또다시 실패하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을 낳아 새로운 도전을 가로막고 지금 곁에 있는 행복마저 보지 못하게 만든다. 그렇다면 이 과거라는 감옥에서 어떻게 탈출할 것인가? 스토아 철학의 대가 에픽테토스는 설파했다. 우리를 괴롭히는 건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다. 핵심은 과거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태도를 바꾸는 데 있다. 니체의 말처럼 나를 파괴하지 못하는 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들 뿐이다. 과거의 실패가 지금의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든 주춧돌이었음을 인정하라. 먼저 과거의 상처를 그대로 수용하고 지금의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훈련이 필요하다. 일본의 한 심리상담사는 뭐 어때라는 한마디가 인생의 마법이 된다고 조언한다. 실패 좀 했으면 뭐 어때? 남보다 좀 뒤처졌으면 뭐 어때라고 스스로에게 툭 던져라. 이것은 포기가 아니다. 오히려 나를 올가매던 굴레를 풀어주는 나를 위한 진정한 관용의 언어다. 그리고 현재에 집중하는 구체적인 행동을 시작해야 한다.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마음챙김 명상이다. 매일 단 10분 조용한 곳에 앉아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라. 들숨과 날숨을 느끼는 동안 과거와 미래를 떠돌던 생각들이 지금 여기로 돌아오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또한 매일 밤 그날 있었던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보라. 오늘 이런 좋은 일이 있었구나 하고 되새기다 보면 뇌는 자연스레 과거의 후회가 아닌 현재의 긍정의 시선을 돌리게 된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현재의 행동으로 미래는 얼마든지 창조할 수 있다.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가 말했듯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다. 3번째 습관, 나의 가치를 훔쳐가는 비교라는 저울. 마지막으로 우리가 반드시 버려야 할 습관은 남과 나를 끊임없이 비교하는 것이다. 젊은 날의 경쟁은 성장의 자극제가 되기도 했겠지만 인생의 후반전에 접어든 50대 이후의 비교는 영혼을 병들게 하는 독에 불과하다. SNS는 친구들의 화려한 여행 사진과 으리으리한 집을 보여주고 동창회는 누가 성공했는가 하는 소식으로 가득하다. 그 속에서 나만 뒤처지는 듯한 불안과 초조함을 느끼지 않는가? 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의 사회적 비교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타인과 비교하며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려 한다. 하지만 현대사회, 특히 SNS는 이 본능을 병적으로 자극한다. 남들의 가장 잘 나가는 편집된 순간과 나의 평범한 일상을 비교하게 만들어 만성적인 박탈감과 우울을 안겨준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우리 각자는 자신만의 시간표대로 인생이라는 마라톤을 달린다. 50대는 더 이상 모두가 같은 트랙을 달리는 단거리 경주를 하는 시기가 아니다. 저마다의 길, 저마다의 속도로 나아가야 할 때다. 끊임없는 비교는 결국 나만이 가질 수 있는 고유한 행복과 가치를 망각하게 만든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다. 행복은 우리 자신의 행동에 달려있다. 남의 인생을 훔쳐보는 것으로는 결코 내 행복의 잔을 채울 수 없다. 이 비교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은 비교의 원천을 의식적으로 차단하는 것이다. 불필요하게 들여다보는 SNS 앱을 지우거나 보는 시간을 정해두는 디지털 디톡스를 실천하라. 열등감을 유발하는 사람과는 잠시 거리를 두고 대신 긍정적 영감을 주는 사람들과 어울려라.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나만의 기준을 바로 세우는 일이다. 타인의 성공이 아니라 어제의 나보다 한 뼘이라도 성장한 오늘의 나에게 집중하라. 니체는 강조했다. 자기 자신을 하찮게 여기지 마라. 모든 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고유한 활동을 만들라. 매일 아침에 산책, 잊고 있던 낚싯대, 배우고 싶었던 악기처럼 외부의 기준이 아닌 내면의 만족을 채우는 활동에 시간을 투자하라.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생의 전반부는 욕망의 충족에, 후반부는 불행의 회피에 있다고 했다. 50대 이후의 삶은 남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나 자신의 평온을 지키는 여정이어야 한다. 타인의 박수가 아닌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 비로소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있다. 오늘 우리는 50대 이후의 삶을 파괴할 수도 있는 나이 드는 것보다 더 무서운 3가지 습관을 논했다. 첫째, 나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착한 사람이라는 가면. 둘째,
현재를 갉아먹는 과거라는 감옥. 셋째, 나의 가치를 훔쳐가는 비교라는 저울. 이 세 가지 습관의 사슬을 끊어내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수십 년간 이어온 낡은 생각의 패턴을 바꾸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오늘 시작하는 작은 실천 하나가 당신의 60대, 70대, 그리고 남은 모든 날들을 완전히 다른 풍경으로 만들 것이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진짜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어떤 습관을 선택하고 어떤 삶의 태도를 가꾸어 나가느냐에 달려 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인생의 무게에 지친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그 응답을 보여주길 바란다. 우리 채널은 당신의 인생 이막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지혜와 통찰로 다시 찾아올 것이다. 이것 하나만은 반드시 기억하라. 철학자 몽테뉴는 말했다. 인간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걸작은 목적을 가지고 사는 법을 아는 것이다. 당신 인생의 황금기는 지나간 어제가 아니라 바로 오늘, 그리고 앞으로 만들어갈 내일이다. 당신의 진짜 인생은 바로 지금부터 시작이다.